안녕하세요. 제모스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 시작할 당시에 그 메이저 학원, 치사회계학원, 중앙, 경성학원, 한성학원, 현대학원이 있었다. 근데 저는 마이너 학원인 남서울 회계학원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학원별로 뭐 주요 역할하는 선생님들 소개를 했고, 이제 93년도에 대성 회계학원이 새로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성 회계학원은 김근수 회계사가 만든 학원이에요. 자, 이 PPT에도 제 성격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그 강사들 이름이 색깔이 다른 거 보입니까? 이 색깔이 왜 다른 거냐면, 여기 이제 학원 이름들에 이렇게 색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깔맞춤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대성학원이 지난 연도색이죠. 그럼 이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바로 지난 연도색으로 칠해진 이분들이 이쪽으로 모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성학원은 이제 김근수 회계사가 만든 학원인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김근수 회계사는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에요. 또 중국회계, 경영학, 그 다음에 이제 2차 재무 관리까지 강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시사회계학원은 여기 이제 인사동에 있거든요. 혹시 뭐 지나다니다가 보신 분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시사회계학원이 학원을 접은 지는 이제 꽤 오래됐는데, 그 시사회계학원 원래 원장님, 이분도 이제 회계사인데, 자, 그게 본인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건물에서 학원을 했고, 학원 그만둔 후에도 거기에 개인 사무실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시사회계라고 이렇게 간판이 계속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은 굉장히 협소해서 강의실이 3개가 있었거든요.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 30명 수용하는 강의실, 또 하나는 한 60명, 가장 큰 게 한 120명 정도? 그 정도 수용하는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미니 학원이죠, 요즘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왜 제가 잘 아냐면, 저도 여기에서 강의를 한 1년 반 했거든요. 그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김근수 회계사 강의는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가장 큰 강의실, 120명짜리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지만, 수강생 접수는 한 150명에서 60명까지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책걸상표를 하면 통로가 생기죠. 자꾸 통로에다가 일명 낚시의자를 깔아놓고, 낚시의자 깔아놓고 거기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까지 받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오프라인의 스크린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물론 수강 접수 먼저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 스크린반처럼 낚시반, 예, 낚시의자반, 이걸 별도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150, 60명까지 받아서 이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김근수 회계사 입장에서는 좀 강의장을 넓게 해서 한 200명 정도 수용하는 강의실 만들면 본인도 수강생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수강하는 학생들도 좀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자, 학원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요 3분이 고스란히 넘어가요. 예. 자, 김근수 회계사, 송땡역, 강땡태, 요분들을 데리고 대성학원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요 남서울에 있던 경작 정땡열 선생님도 합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분은 요때부터 새로 강의를 시작하게 된 분이에요. 오땡수 회계사는 원가 하던 분이에요. 요때 시작하면서 이후에 이제 한 10년 정도? 약 10년 정도 강의 열심히 하시고, 또 인기도 좋았었어요. 근데 자, 뭔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뒤에 이제 강의를 다시 접었어요. 그거는 너무나 이제 사적인 얘기니까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사실 그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뭐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적인 얘기예요.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뭔가 하시죠? 오땡수 선생님, 그 다음에 오수철 상법 선생님. 자, 안타깝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요때 강의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메인 진용이고, 요렇게 해서 대성학원이 한 2년 정도 회계학원가에서 거의 뭐 가장 잘 나가는 학원이 돼요. 자, 근데 대성 회계학원만큼 또 그 단명한 학원도 없어요. 요 밑에 중앙경성학원, 자, 요 기본 상태로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가 돼요. 한성학원은 이 부침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살아남은 케이스고,
이 현대학원은 요 시점 기준으로 얼마간 가다가 이제 얘도 소멸이 돼요. 자, 중앙경상학원은 이 당시에 자, 새로운 강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임상혁 세무사. 자, 세법 하시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 세맥의 신도현생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세맥의 투탑이었다. 자, 두 분이 만나서 이 세법 최강 라인을 구축을 해요. 세법 세무에게 최강 라인을 구축을 해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데 지금은 좀 덜 하죠. 이 당시에는 세법 세무에게는 완전히 다른 과목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실제로 뭐 같은 과목이지만 이 세법 잘하는 분 따로, 세무에게 잘하는 분 따로, 이게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 강땡태 선생님이 그 처음 할 때부터 두 과목 다 혼자 계속 열심히 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세법, 자, 세무에게 최강 라인을 구축해서 자, 이 경쟁력이 엄청났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 중앙경상학원이 오랜 기간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한일 한술, 이건 완전 마이너. 자, 뭐 구석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서 열심히 칼을 갈던 분이 계셨다. 이게 김땡덕 선생님 보이나요? 예, 저에게 하시는 김땡덕 회계사. 근데 이분이 메이저로 이렇게 등장하는 데는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렸어요. 계속 칼을 예리하게 갈고 있다가 예, 한 2000년도에 이제 부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자, 이제 대성학원이 생기면서 시사회계 학원으로 옮기게 돼요. 제가 당시 하던 과목이 경영학 재무관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시사회계 학원에서 요 김건회계사가 담당하던 과목이었는데 빠져나가면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시사회계학원 옮겨서 한 1년 반 정도 거기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자,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퍼가 들어와요. 그게 1994년도 한 4월 5월쯤이었을 거예요. 어디에서 오퍼가 왔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볼래요? 예, 요 대성학원, 자, 김건수 회계사로부터 오퍼가 들어와요. 자, 아무래도 자, 김건수 회계사는 세 과목을 이렇게 다 잘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좀 부담이 있던 과목이 자, 재무관리 2차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겟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강의를 대충 하진 않으니까 교재를 열심히 작업하면서 나름대로 제 걸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죠. 여담을 좀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 상황 재밌잖아요. 역사 얘기니까. 자, 그때는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이 도입도 되기 전이야. 그럼 모든 강의는 다 오프라인 강의만 있었죠. 그러면 오프라인 강의도 뭐 정보가 있어야 어디에 가서 뭘 들을지 이걸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보 소스, 정보는 뭐였냐면 잡지였어요. 월간 잡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계사, 세무사, 이 수험 정보를 다루는 잡지가 2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월간회계. 월간회계라는 건 남서울 회계학원 원장의 동생이 운영하던 잡지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국가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 국가고시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냐면 고대 바로 뒤에 있었어요. 종암동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 기자들하고 소통할 일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럼 그 월간 잡지사들은 뭘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냐면 당시에 학원들의 학원 강의 광고를 양 잡지사에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이제 광고비 수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원 강의에 사용되는 여러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 교재에 발간한 출판사들도 광고, 자, 그걸 수주해서 거기에 수익을 창출하고, 그럼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되게 뭘까요? 자, 회계사, 세무사 쪽 각 과목들 어떤 그 내용들 강사들 원고라든지 그걸 뭐 시리즈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 시험 보고 나면 이 기출문제를 복원해서 기출문제 이 해설을 싣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 컨텐츠였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국가고시가 그 고대 옆에 있었으니까 그 기자들 만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자를 통해서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 기자 중에 한 분이 요 김근수 회계사 대학 직속 후배였어요. 그래서 자, 이분 통해서 저한테 타진을 한 거야. 재무 관리만 전담할 사람이 좀 필요한데 와서 해줄 수 있냐. 그럼 제 입장에서야 이제 이 메인 학원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니까 당연히 제가 수용을 했죠. 다만 그 일정을 어떻게 잡았냐면 그때가 한 4, 5월이니까 요 당시는 그 학원에 비수기, 성수기가 있어요. 지금처럼 아무 때나 인강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오프라인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지금처럼 내가 회사 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다 휴학하고 뭐 한 1년이건 2년이건 시험 공부에만 몰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학교 다니면서 병행했어요. 병행하니까 평일에는 강의가 밤에만 이루어졌어요. 낮에 수업 듣고 이제 밤에 학원 가는 거니까 학원 강의 다 밤에만 이루어졌고, 그 대신 이제 방학 때 7, 8월, 1, 2월 이때는 낮에도 이제 수업 들 수가 있게 되니까 그 방학 때가 최고 성수기죠. 인강이 없다니까요. 그럼 방학 때 어떻게 돼? 저 지방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 다 서울에 올라와서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사학원이 이제 많이 그 상황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7, 8월이 성수기니까 제가 뭐 오퍼 들었다 그래서 그럼 7월부터 빨리 가서 거기서 땡길까? 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7, 8월은 그럼 시사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근데 8월 끝나자마자 또 바로 하는 건 또 그래서 한 2달은 공백기를 갖고 한 11월부터 자 이제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저 구두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러던 차에 자 그 해의 7월달에 자 그날도 제가 그 밤에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 밤에 강의 마치면 10시 되잖아요. 자 그날 누군가가 저를 만나겠다라고 찾아오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 또 그 사람 만나면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